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6일 일요일 밤 11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새 3월 7일, 3월 둘째 주가 됐는데요. 여전히 주말 동안에도 러시아 전쟁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전쟁 이슈는 점점 재료성을 소멸해 가고 있고, 그보다는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관련된 주들, 철강, 그다음에 선임, 그런 것들이 여전히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의 중장기 재료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주말 동안에 가장 많이 나온 뉴스는 산불이었죠. 산불이 굉장히 심한데, 물론 인명피해도 좀 발생하고 있고, 지금 긴급 재해 지역으로 좀 선포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산불 관련된 주들은 단기 재료죠. 단기 재료. 이번 주 안에는 당연히 불길이 잡힐 것이고,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단기 재료로서 이제 월요일 날 급등으로 시작을 해서 급락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또는 아예 이제 힘이 굉장히 세게 올라가서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는 그런 패턴을 당연히 보이기 때문에, 급등주는 잘하시는 분들, 내가 매매 승률이 항상 높은 분들, 또는 1, 2%에도 나 만족할 수 있다라는 분들만 시장가 거래로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대응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가스 관련된 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시세가 끝났다고 지난주에 벌써 월요일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거의 폭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번 정도 반등할 수 있는 시세, 여전히 이제 원전 지구를 다 점령을 하고 있고 피난길을 열어뒀다고는 하지만 계속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발생할 수 있는 반등에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해야 된다. 손절 구간이라고 해도 당연히 손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 줄 때 손절폭을 좀 줄여서 마무리해야지 절대 그 전고가로는 갈 수가 없다라고 차트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거보다는 좀 더 중장기 재료로 보면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재료들이죠. 알루미늄, 구리, 철강, 이거는 반드시 러시아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거 외에도 계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가스 관련된 주들보다는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식 스터디 1강에서도 그런 재료들, 단기 재료, 중기 재료, 장기 재료,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들도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중기 재료, 장기 재료, 한 달 정도 지속되는 재료들만 잘 잡으면 얼마든지 50%에서 10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다. GSE라든지 대성에너지 이런 것들도 제가 다 한 달 전에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그때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또는 미래생명 자원 이런 것들도 제가 한 달 전에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 전쟁 초기에 잡으셨던 분들은 최소한 3, 40% 수익은 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끝물에 잡으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이제 두려움에 떨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재료가 발생하면 그거를 단기 재료인지 중기 재료인지 판단을 하고, 단기 재료라면 당연히 데이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중기 재료라면은 최소한 4, 5일 정도 시세를 준 이후에는 당연히 적정한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내일 좀 급등할 만한 종목들, 당연히 산불 관련된 것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죠. 그리고 현재도 아직 진화가 정확하게 되고 있지는 않아서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파라텍이라든지 많지는 않아. 이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소방 관련된 주들, 소방 설비 관련된 주들, 소화기 관련된 주들, 이런 것들인데, 그나마 시세를 좀 준 것들이 파라텍이나 현대 에버다임 정도가 될 수 있겠고, 시초가가 중요하겠죠. 시초가가 급등 5% 이상으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이하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달라지겠다. 그래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급등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쌍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매매 승률이 80% 이상 되는 분들, 차트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만 하셔야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GSE 마찬가지로 GSE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 제가 한 달 전에 이미 다 정리해드렸던 종목인데, 그나마 대성에너지가 조금 낫죠. GSE보다는. GSE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고, 대성에너지 정도는 이제 한 번 정도는 장중에는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점에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 이슈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좀 전에 나온 기사예요. 러시아 요구가 충족돼야지만 군사작전을 중단하겠다, 계속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전 지구도 계속 어쨌든 차지하고 있고, 민간인 희생도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 그 대신에 이제 재료에 대한 좀 더 확장성은 없고 이제 소리멸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FMC 회의가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따른
재료의 이동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뭐 BIT 건화물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높은 걸 차지하고 있고, 보면은 지금 10년, 5년치 사례를 봐도 지금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것들이 보이죠. 물론 2020년에 가장 급등을 했었지만 그 정도 수치는 아니더라도 현재 2148포인트로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량 수급, 그래서 3주 전부터 제가 페노션, HMM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대한해운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아직 수급이, 기관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겠다. 다만 뭐 계속 상승하는 종목은 없죠. 다만 이런 것들이 고점 대비해서 조정 기간을 워낙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는 지금 일주일 동안 거의 한 15%씩 상승을 했는데, 그럼 당연히 뭐 조금씩 쉬어갈 수는 있겠죠.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좀 눌러줄 때 좀 매수를 해 가면은 그래서 한 5에서 10% 정도는 수익을 내고서 마무리할 수 있다. 다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가치주는 성장주만큼 그렇게 급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종목들이 가벼운 종목들도 아니고 다 시총이 그래도 대형주에 가까운 페노션이나 HMM 같은 경우는 대형주기 때문에 어쨌든 뭐 상승을 하게 돼도 사실 이렇게 뭐 HMM처럼 14%씩 상승하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갖지 마시고,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고, 그래서 만약 늦게라도 후발주자로 들어가셨다면 그냥 4, 5% 정도 수익 내도 만족하고서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 보면은 정말 많이 올랐어요. 보면은 제가 그때 100달러를 기준으로 매수매도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넘어섰죠. 지난주 목요일에. 그래서 현재는 115달러. 근데 반대로 너무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재료로서의 가치가 이제는 웬만해서는 오히려 이제 여기서 떨어질 일만 남았죠. 떨어지고 더 막 이렇게 급증해서 무슨 130달러, 150달러 이렇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올라가진 않고 오히려 이제 러시아 전쟁 이슈가 조금이라도 소멸이 된다면 다시 이제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관련된 가스 관련된 주 이런 것들보다는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또 대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조정을 워낙 오래 받았어요. 보면은 유니드, 뭐 두산퓨어셀, 효상첨단 소재 이런 것들 뭐 다 알다시피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가격이죠. 반토막보다 더 떨어진 종목들도 많고요.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거의 반 정도 가격이고, 그다음에 CS 베어링이나 뭐 CS 윈드 이런 것들 예전에 막 그린 뉴딜 바이든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때 급등했었던 종목들인데 기간은 거의 조정을 1년 가까이 받았죠. 1년 가까이 받아서 지금 바닥 다지고 있다가 지금 올라온 종목들이라서 어쨌든 대장주들 정리해보면은 풍력에서는 CS 베어링도 제가 지난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때 말씀드린 이후로 한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너지 솔루션, 태양광 쪽에서는 그나마 좀 가벼운 종목이고, 유니드, 수소 관련된 주 중에서는 차트가 유니드가 제일 낫다. 두산퓨어셀도 물론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매물대가 좀 많죠. 지난 한 11월 정도에 좀 급등을 했다가 다시 최근에 한 3, 40%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어서 어느 정도 급등에는 좀 한계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금속, 원자재 관련된 주들 다 많이 올랐는데 특히나 이제 아연, 뭐 구리, 알루미늄 이쪽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된 주들은 사두끼도 많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10년 중에 가장 최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10년치, 5년치 차트를 가져왔는데 굉장히 높은 가격이죠. 그리고 또 이제 구리 같은 경우도 거의 10년 중에서 최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알루미늄 관련된 주들 지난주 금요일에 다 정리해드렸었는데 PJ메탈, 그다음에 뭐 삼보산업, 사마알미늄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각 종목마다 수급도 조금씩 다르고 이게 끼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딱 어느 종목을 제가 대정주로 하기보다는 조금씩 이게 성향이 달라서 거기 중에서 좀 맞는 것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DI 동일 같은 경우도 지금 시외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굉장히 뭐 강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구리 관련된 주도 상당히 강했죠. 금요일에 대창과 뭐 최근에 시세를 좀 주고서 눌러준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오히려 이게 종가에 좀 매수를 했다면은 월요일 화요일에 좀 상승분을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다음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뭐 좋은 종목인데 대형주기 때문에 뭐 상승에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 그 대신에 좀 안정적으로 보실 분들은 뭐 체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랫단에는 이제 철강주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동국제강이나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총이 중형주 정도 되는 종목들이고, 그 대신에 좀 끼가 있는 종목들이라서 조금은 더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고, 그 아랫단에 있는 소형주들은 경남스틸, 하이스틸, 대동스틸, NI스틸. 그래서 NI스틸 같은 경우는 제가 금요일에 대동스틸하고 NI스틸은 제가 공유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뭐 금요일에 오전에 이제 주식 스터디방에 공유를 해드려서 뭐 수익 낸 분도 있고 저도 이제 매도를 잘 하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한 번 정도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리나 알루미늄 주처럼 좀 꾸준하진 않다.
왜냐면 이런 쪽들은 사실 관련주들이지 직접적인 수혜주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테마성도 좀 구별해서 보시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은 뭐 미래생명자원도 이미 한 달 전에 다 정리해드렸었죠. 그다음에 한일사료도 그 당시 정리해드렸었고, 그래서 미래생명자원이나 한일사료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농기계 관련된 주 목요일 금요일이 좀 시세가 나왔는데 효성호 OMB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지금 보면 기가팩토리가 조건 보승이 났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월요일에 아무래도 이런 뭐 애플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나 테슬라 관련된 주들은 좀 시세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뭐 인포뱅크라든지 현대오토에버 이런 것들은 지금 20선 돌파한 상황이고, 그래도 뭐 이렇게 큰 시세는 못 주더라도 좀 꾸준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은 항상 갖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제 3월 9일이기 때문에 화요일 장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목요일이 또 동시옵션 마감일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도 체크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선 관련된 주들은 반등을 주더라도 수요일 전에 급락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또는 목요일에 당연히 누군가 대통령 선거가 당선이 됐다면은 당선돼도 그러니까 시초가 크게 시작해서 당연히 폭락으로 마무리될 것이고, 당선 안 된 쪽은 뭐 시외 하한가로 시작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종목에 괜히 모험을 걸지 마시고, 다 저는 화요일 전에는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된다. 뭐 아니면은 사실은 뭐 이미 손절폭이 너무 크신 분들은 그냥 뭐 수요일 목요일까지 기다렸다가 뭐 목요일에 어느 정도라도 반등을 주면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난번에 이제 홍준표 씨와 이제 윤석열 씨 그 관련된 그 경선이 있었죠. 경선 때도 제가 뭐 경남스틸 홍준표 대장주였죠. 경남스틸 보시면은 그때 7,240원까지 1월 5일에 갔다가 이렇게 지금 이틀 만에 거의 40%가 70%가 날아가는 그런 지금 하락분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대선주들은 제가 이미 뭐 11월 한 중순부터 계속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뭐 물론 물려서 정리하지 못한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분들도 이번에 마지막 기회 때 좀이라도 손실폭을 줄이고서 정리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리해보면 급등주, 이제 산불주 보시면 될 것 같고, 러시아 전쟁 관련된 주들은 해운, 알미늄, 구리, 철강 여전히 좋다. 그래서 어쨌든 페노션이라든지 HMM,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제가 뭐 2월 강의 이후에 다 급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GSE 같은 경우도 제가 분명히 지난주 월요일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이 종목은.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매도 관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식이 좀 혼자 공부하기 좀 부족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스터디 좀 참여하셔서 좀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매번 저도 이제 주식 토론방이나 이런 데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전혀 실력이 늘지 않아요. 전혀 실력이 늘지 않고, 근데 그래도 그나마 주식 스터디 하셨던 분들은 기초적인 개념이라도 좀 이해를 하고 있고, 뭐 이동평균선 매매라든지 어느 정도 성장성이 좀 눈에 띄게 보이는데, 또는 이제 뭐 상록님이나 이런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또 주식 스터디 방에 좋은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본인도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방송 내용도 잘 이해를 못 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어떻게든 급등주 하나 이렇게 잡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제 뭐 좀 급락을 좀 대비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은 좀 잘 생각하셔서 하여튼 뭐 스스로 공부를 하시던지 아니면 뭐 스터디를 신청하셔서 좀 강의를 좀 들어서 좀 이해를 하던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다양한 스터디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수익 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